우리 수업은 다 영상을 촬영해. 그래서 매일매일 밤에 새벽에 올라와. 내 채널이야. 와서 내 조회수 좀 올려주지 않냐? 자, 오늘부터 배울 부분이 경우의 수 파트입니다.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렇게 크게는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끝나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행렬이라는 녀석을 등장을 합니다. 뭐 행렬은 선생님이 학생 때 배웠었고 선생님이 강사할 때도 초반에는 하다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라졌었어. 그랬는데 그게 사라질 때도 참 의문을 많이 가졌어. 이걸 왜 없애지? 이거 되게 의미적으로 좋은 녀석인데 왜 없애지? 왜 없애지? 막 하고 있다가 드디어 부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게 됩니다. 대신에 나머지 그 전에 좀 어려운 것들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은 좀 적어졌는데 행렬에서도 어려운 거는 다 빠졌고 그냥 단순하게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런 거나 배워 나왔어. 그래서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원래 1학년 맨 마지막에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요 경우의 수가 등장했었는데 교육과정의 순서가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1학기 말에 경우의 수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즉 도형, 뭐 직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원의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은 다 2학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경우의 수 파트입니다. 경우의 수 언제 한번 배웠었어? 언제 배웠을까? 중학교 때 한번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랑 확률 두 가지 다 배우셨습니다. 거기에서 경우의 수 파트가 우리가 지금 배울 부분입니다. 자, 경우의 수 구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합의 법칙 어떤 경우야? 이거 또는 이게 일어날 확률, 이게 또는 이게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이럴 때는 이게 일어날 경우의 수랑 이게 일어날 경우의 수 두 가지를 뭐 해주자? 더해주자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썼었고, 곱의 법칙은 어떤 거야?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돼.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뭐를 하냐면 집에 승용차 세대랑 버스 2대가 있었어. 나는 차를 타고 우리 학교에 등교를 할 거야. 자,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라고 하면 승용차 세대의 경우의 수와 뭐 버스 2대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되겠어? 트럭 2대의 경우의 수를 더해줘서 우리는 총 몇 가지의 경우로 갈 수 있다? 5가지의 경우로 갈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 곱의 법칙은 선생님이 대학교를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빡 했어. 선생님이 1월 5일날 군대 입대해서 3월 4일날 제대를 했어. 우리 때는 개월수가 좀 많았어. 지금처럼 이렇게 캠핑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2년 2개월을 꽉 채우고 군대를 갔다가 돌아왔어. 3월 4일날 제대해서 3월 5일날 학교를 갔어. 대학교를. 그런데 이제 막상 그 다음날 바로 가야 되니까 집에 딱 옷을 챙기려고 했는데 빌어먹을 우리 형이 내 옷을 다 가지고 학교를 복학한 거야. 그래서 티셔츠 2개랑 바지 2개 이렇게를 가방에 넣고 이제 자취집으로 간 거지. 옷걸이에 탁 걸었는데 진짜 티 2개, 바지 2개 딱 걸고, 야, 내일 뭐 입지? 이거 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며칠을 버틸 수 있어? 다른 코디로. 그렇지, 4가지를 입을 수 있지.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짝을 맞추잖아. 즉 이렇게 윗돌이 2개랑 아랫돌이 2개 뭐 했다는 거야? 곱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 이게 곱의 법칙이야. 그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A에서 B 갔다가 C로 가는 도로망. 이 문제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A에서 C로 갈 거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는데 뭐를 거쳐서 갈 수도 있어야 돼? B를 거쳐서 갈 수도 있어야 돼. 이 방법 또는 이 방법이겠지. 짠! 얘가 되셨어? 자,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를 거쳐 C를 갈 건데 B를 거쳐서 가야 돼. 반드시 B는 거쳐 가야 되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 경우 2가지랑 B에서 C로 가는 경우 3가지를 뭐 해야 나타난다는 거야?
곱해야지 나오겠지. 그런데 요거 또는 요거니까 이번에는 2랑 6을 뭐 해야겠어? 더 해야겠다. 이렇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한 방에 다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도로망의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보통 경우의 수는 각각을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노가다가 통하는 단원이잖아. 다 써보면 돼. 공식이 생각이 안 나? 다 써보면 돼. 할 수 있어. 대신에 그거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고 나서 이거는 시간 좀 투자하면 풀릴 것 같은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거 해줬을 때 하나라도 맞는 거다.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 보면 여기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해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뭐를 사건이라고 하냐면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뭐가 팡 일어났어. 이거 사건 난 거야. 사건이야. 그런 느낌인 거야. 경우의 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노가다 중에 제일 귀찮은 게 바로 이 수영도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겁나 귀찮은 계열입니다. 대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 녀석에 A, B, C라는 녀석이 있어서 자기 모자를 탁 아무 상자에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쓱 안 보고 착 뽑았을 때 자기 모자가 아닌 모자가 뽑힌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수영도를 써야 돼. 그래서 A의 모자를 A라고 하고 B의 모자를 B라고 하고 C의 모자를 C라고 했을 때 A가 뽑을 수 있는 모자는 B 아니면 C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A가 B를 뽑으면 B가 뽑을 수 있는 건 A 아니면 C인데, 그죠? 얘가 A 뽑고 얘가 B 뽑아버리면 얘가 뭘 당연히 뽑아야 돼? C 뽑아야 되잖아. 이거 안 된다. 그 B, C, 그럼 얘가 뭐 뽑았을 때? A 거 뽑았을 때. 그 다음에 이 녀석이 C 거 뽑으면 얘는 무조건 누구 거 뽑아야 돼? A 거 뽑아야 돼. 그럼 얘가 B 거 뽑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면서 일일이 써줘야 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 녀석은 외우게 돼. 몇 명이서 자기 거 안 갖는 거, 4명이서 자기 거 안 갖는 거, 이런 녀석들을 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종종 막 나옵니다. 그러니 외워놓고 가는 게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런 계열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서 합의 법칙, 뭐가 나왔을 때 또는 이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을 씁니다. 합의 법칙. 그러면 이런 거야. 1부터 100까지의 숫자들 중에 5의 배수 또는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지. 1부터 100까지 적혀있는 구술이 있었어. 내가 망추! (1부터 100까지가) 있는 구술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이겠다. 2의 배수, 5의 배수 몇 개요? 동현아? 5의 배수요? 20개. 똑똑한 친구. 서연아? 50개. 50개. 그럼 2개 딱 더해서 70개일까? 박민주랑? 박민준이 있어. 박민준아, 20개랑 50개 또는인데? 70개.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봐봐. 태훈이가 얘기해줘. 태훈아,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지. 왜 틀려? 겹치는 거. 그렇지. 겹치는 만큼은 뭐 해주자? 빼주자지. 그래서 5의 배수, 요 안에는 2의 배수가 들어있는 애도 있고 2의 배수, 요 안에는 5의 배수가 들어있는 애도 있으니 2랑 5의 공배수인 뭐의 배수? 10의 배수인 뭐는 빼줘야 돼? 10개는 빼줘야겠지. 이렇게 구하는 과정들이야. 그러니까 한 번씩 꺾는다. 고등학교 문제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슈 넘어가면 필수 예제가 등장했죠. 필수 예제 1번. 자, 1부터 100까지 잘 있네. 이미 있었네. 에이, 안 해도 되는 게 있었네.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 12의 배수 몇 개가 있어야 하면 100을 12로 나눠보면 됩니다. 몇 개? 8개 나오겠고요. 13의 배수는요 하면 100을 13으로 나눴을 때 몫입니다. 7가지가 나오겠죠.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12랑 13의 공배수를 빼주긴 해야 되는데 착한 문제야. 왜? 12랑 13의 배수, 최종 배수가 얼마야? 라고 하면 100이 넘어가. 여 안에 없어. 그러니 괴쿨하게는 뭐만 해주면 되겠어? 더해만 주면 되겠지. 그런데 아까랑 똑같아.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야. 2의 배수는 몇 개고? 50개고 5의 배수는 20개인데 얘는 그냥 더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2랑 5의 공배수인 10의 배수는 여기도 셌고 여기도 셌으니까 두 번 셌거든. 한 번은 뭐 해주자? 빼주자. 이렇게 되겠지. 60개가 되겠다. 보통 경우의 수 하면 개수는 안 쓰는 거야. 60이라고만 쓰면 돼. 자, 10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이거 우리 이번에 중학교 1학년 학교 시험에서 100이랑 서로 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A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어. 근데 몇 학년 문제라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문제잖아. 자, 서로 함은 박민준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서로소가 뭐야? 띄어. 서로소가 뭐야? 김민준이야. 서로소가 뭐야? 괜찮겠지? 어떻게 풀지는 아는데 서로소라니. 서로소가 뭘까? 동현아. 잘 봐. 우리 보혜가 대답하는 거. 네? 보혜야! 네? 서로소가 뭐지? 그러게요. 그치? 태윤아, 야, 내 자존심이라도 좀 살려주면 안 되냐? 우리 새로운 친구 왔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다니. 서로소. 서연아. 태윤아, 서로소가 뭐야? 자, 서로소란 공약수가 1뿐인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애를 서로소라고 한다. 응? 즉 약수가 겹치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라고 한 거야. 그러면 100과 서로소가 된다라는 거는 100을 뭐 해야지 알아? 소인수분해 해봐야 돼. 100은 약수로 2도 가지고 있고 5도 가지고 있으니까 100과 서로소이려면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애들을 골라달라고 한 거야. 그럼 이미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구해놨잖아. 몇 개로? 60개로. 그럼 남은 몇 개가? 40개가 100과는 서로 소개다. 자,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이제 합의 법칙은 얼추 설명이 됐고, 자, 방정식과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라고 해서 이 순서쌍을 찾아주는 건데 이것도 우리 중학교 때 해봅니다. 중학교 때는 귀엽게 한 2개짜리로 나오지. 자, X랑 Y랑 Z의 순서쌍이 있는데요. 이 녀석의 합이 얼마가 되게 해달래요? 11이 되게 해달래요. 자,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큰 숫자부터 덜어내는 거야. 우리가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 가운데 깃발 빡 꽂은 다음에 뭐 해보니? 모래 이렇게 막 이렇게 덜어보잖아, 그지? 그래서 자, 네 순서야. 근데 처음에 딱 꽂았는데 이런 하남자가 있어. 소인배들. 그렇지 않잖아, 우리. 처음에 떼봐라 이러면서 이만큼씩 가져가잖아. 그렇게 크게씩 덜어야 돼. 확률이랑 경우의 수에선.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z의 합이 11이라는 건 z에 곱해져 있는 녀석이 3이다 보니까 z가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 주인공은 y가 되고 맨 마지막에 x는 알아서 들어가는 거야. 얘가 11이랍니다. 그럼 z가 0인 경우가 있고 자연수네. 그럼 z 뭐부터 시작하겠어? 1인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경우에서는 말장난 좀 나옵니다. 자연수 x, y, z일 수도 있고 0이 음이 아닌 정수 x, y, z라고 할 수도 있어.
자연수랑 의미하는 정수의 차이는 뭐야? 0을 가지냐 갖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가져갈 겁니다. 자, 자연수니까요. Z는 뭐부터? 1부터. 그다음 Z는 2일 수도 있고 Z는 3일 수도 있는데 4일 수는 없어. 왜? 4면 어떻게 되니까? 이미 커져 버리니까요. 자, Z가 1이라는 거는 요 녀석 X 더하기 2Y 더하기 3이 11이라는 거고 X 더하기 2Y가 8이라는 거겠지. 그럼 Y가 1일 때 X는 6이어야겠고 Y가 2일 때 X는 4여야겠고 Y가 3일 때 X는 2겠고 Y가 4가 되면 X가 빵이 돼요. 이러면 자연수가 될 수 없겠지. 여기에 Z는 다 1이다. 여기서 일단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Z가 2인 경우엔 얘가 6이 될 테니 X 더하기 2Y 더하기 6이 11이에요. X 더하기 2Y의 값이 5예요. Y가 1이면 X가 3이어야겠고 Y가 2면 X는 1이겠지. 이럴 때 Z는 2야. 얘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거야. Z가 3이면 9인데 X 더하기 2Y 더하기 9가 11이야. X 더하기 2Y가 2야. Y가 1이 되는 순간 X가 0이 될 테니 이 녀석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지. 경우에서 총 몇 개다? 5개가 다다. 이렇게 아직은 찾는 문제들이 나와. 근데 학교 시험에서 찾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 곱의 법칙 갑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자,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을 건데 10의 자리는 소수여야겠고 1의 자리는 1의 자리가 소수고 10의 자리는 홀수겠지? 그럼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들 뭐 있어? 1, 3, 5, 7, 9 후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5개 중에 한 놈 골라주면 될 테고 1의 자리는 소수는 2, 3, 5, 7 이렇게 4개가 있겠지? 즉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 총 몇 가지? 20가지가 있겠다.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까? 민준아, 박민준아, 소수가 뭐야? 아, 그래, 좋았어. 아, 쥐어짰어. 오래전 저 멀리 있는 기억에서도 갖고 와서 잘했어. 그치,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애야. 그러면 한 장을 넘기면 약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한 장 넘겨볼래? 약수의 개수가 나오지. 필수 4번인데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라고 합니다. 뭐 양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 분해를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 오늘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애들 시험 보면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이란 말이 있었어. 중3에도 똑같이 나와. 약수의 개수가 홀수다라는 말이야. 약수의 개수가 홀수면 어떤 특징이 있어, 동윤아?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야. 그놈들만의 특징이 있다?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그런 걸 무슨 수라고 불러? 보통 약수의 개수는 짝수야. 얘랑 얘랑 곱해서 만드니까. 그지? 근데 약수의 개수가 홀수래. 그 얘기는 뭐야? 자기 자신을 한번 곱했다는 거지. 그렇지, 제곱수야, 제곱수. 그러면서 중학교 문제 뭐가 하나 더 나왔냐면 약수의 개수가 3개인이라고 나왔어. 걔는 어떤 애일까? 약수의 개수가 홀수면 일단 제곱수야. 3개니까 얘도 제곱수겠지? 그럼 어떤 제곱수일까? 얘는 소수의 제곱수야.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잘 나와. 근데
되게 고등스럽게 생각하려고 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를 봤잖아.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볼 건데 중학교 기말고사랑 다르게 고등학교의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내용을 풀고 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의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내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이미 너네들이 썼던 판별식이라든지 항등식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이제 묻지 않고 직접 묻지 않고 사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들이 나온 거야. 즉 그 녀석들이 스며들어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걸 대비해야 해. 그걸 대비하기 딱 좋은 문제들이 모국 문제들이야. 왜냐면 교과서는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걸 써먹게끔 해주는데 너희들 근데 이번 시험 봐서도 알겠지만 교과서만 열심히 해도 이 정도는 나온다라는 그 폭이 있단 말이야 학교 시험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족하기에는 우리하고는 너무 많이 시켜. 그러니 우리 학원 다니면 그거보단 좀 더 맞았으면 해. 안녕히 계세요. 가신다고요? 왜지? 이렇게 나 오늘 월요일이구나. 수요일이에요. 우와! 저 이틀만 더 나오면 됩니까? 예스! 오늘 새로운 친구예요. 네. 약간 느낌 닮았죠? 닮았어요. 되게 싫어. 싫어하죠. 네. 나도 좋아해요. 이제 언니분을 보지 못해가지고. 저도 정은이랑 안 닮았거든요. 정선생님 안 닮았어, 선생님은. 네? 전혀 안 닮았는데? 네?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냐, 세개냐 이건 되게 좋은 포인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계속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까먹었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야. 까먹었어요는 이제 더 이상 이유가 돼서는 안 돼.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너네들이 만나게 될 거야. 중학교 내용이었는데 지금 못 풀었어. 하지만 나도 나오겠어? 약간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돼. 찝찝한 게 있으면 해결 보고 가면 그 다음에 해결이 돼.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좀 예민하게 이제 슬슬 문제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약수의 개수인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뭐를 배우냐면 소인수분해 했을 때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꼴로 표현이 되었다 라고 하면 약수의 개수는 얘한테 1 더하고 얘한테 1 더해. 그 다음에 곱해서 약수의 개수를 찾았다. 즉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같은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얘한테 1 더하는 4, 얘한테 1 더하는 6 곱해서 24개가 되었단 말이야. 기억나? 왜 1 더해? 라고 티처스에서 정순지 아저씨? 맞나? 이름이? 그 아저씨가 어떤 꼬맹이한테 탁 얘기했는데 꼬맹이가 그 대답을 빡 해서 됐어 너 아는 거야. 얘는 잘 알고 하네요. 이렇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얘는 수학으로 속셈일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딱 하더라고요. 자, 꼬맹이도 대답하는 걸 우리 박민준이한테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왜? 거기에 답이 그대로 있었어. 그 쇼세 그 쇼츠에. 자, 왜 1을 더합니까? 도윤아, 왜 1을 더하니? 그치? 근데 그 꼬맹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표를 그리면 하는 순간 끝난 거야. 내가 그거 보면서 오 우리가 20에 약수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20을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약수가 1, 2, 2의 제곱이고 얘로 만들 수 있는 약수가 1하고 5야. 이렇게 해서 약수를 찾아. 얘랑 얘랑 곱해서 1, 얘랑 얘랑 곱해서 2, 얘랑 얘랑 곱해서 4, 얘랑 얘랑 곱해서 5, 얘랑 얘랑 곱해서 10, 얘랑 얘랑 곱해서 20. 그래서 약수가 이렇게 6개가 돼. 이 6개를 찾는데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1, 2, 2의 제곱.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약수가 1, 5. 그래서 얘가 2개를 갖고 있고 얘가 3개를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이 지수한테 1을 더했더니 이 개수가 나오더라 라고 해서 편의성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1을 더하는 거야. 뭐가 있어서야? 약수에 1이라는 녀석이 더 있어서야.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자, 그럼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 360을 뭐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소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한 거겠지. 즉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니 있게 여기 지수 1 숨겨져 있고 얘한테 1, 얘한테 1, 얘한테 1 더하겠다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되심?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테니 24개가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될 테고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건데 우리는 공약수의 다른 이름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웁니다. 늘. 아, 너무 옛날로 봤어? 너무 어릴 때 피덩어리 때인가? 공약수. 우리는 공약수를 뭐라 부릅니까? 공약수의 다른 이름.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아예 나와 있네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공약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지금 다 과거의 이야기다. 공약수라 하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즉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 구한 다음에 그놈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360과 540 최대 공약수를 구할 겁니다. 구할 줄 알잖아요. 아! 야! 최대 공약수 얼마? 60이네. 60은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러면 하나 더해서 3 하나 더해서 2 하나 더해서 거짓말 36 밑에 6으로 가는. 아! 더 되네. 2, 3 그럼 180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하나씩 3 2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확통 상당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결정을 하고 있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를 보면은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애들이 다 풀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60의 양의 약수의 합! 얘는 어떻게 구하게? 안타깝게도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문제집과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얘네들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잖아. 얘랑 곱한 것도 얘랑 곱한 것도 얘랑 곱한 것도 더할 거고 얘랑 곱한 것도 얘랑 곱한 것도 얘랑 곱한 것도 더할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1과 1, 2, 2의 제곱도 곱할 거고 5랑 1, 2, 2의 제곱도 곱할 거란 말이야. 이걸 더하겠지? 그럼 얘랑 얘가 뭐야? 지금 공통이네? 분배 법칙 쓰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테고 얘는 1 더하기 5가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6이 될 테고 얘는 7이 될 테니 6, 7에 42 다 더하면 40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도 하지만 양의 약수의 합은요 1 더하기 a 더하기 띵띵띵에서 a의 p제곱과 1 더하기 b 더하기 띵띵띵에서 b의 q제곱을 곱해주면 얘는 양의 약수의 합으로 나옵니다. 요거까지도 같이 알고 계시면 중학교 1학년 때 요거 관련된 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기억해서 다음 시간에 가져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그래서 5번째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거랑 비슷한 그림인데 고등학생이라고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 있지? 자,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일단 저 그림을 쳐다보면 A에서 다이렉트로 B는 못 가. 못 가. 그래서 A에서 C를 거쳤다 B로 가거나 또는 A에서 D를 거쳤다가 B로 가겠지. 두 가지의 경우를 따져줄 겁니다. 또는이니까 요 경우랑 요 경우 구해서 뭐 해주면 되겠어? 더해주면 되겠다.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 세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 세 가지. 아, 얘는 총 9가지 나올 거고. A에서 D로 가는 경우 두 가지, D에서 B로 가는 경우 세 가지니까 얘는 총 6가지의 경우가 나오겠다. A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15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동건이랑 수진이가 여기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갈 건데 갔던 루트로는 가지 않겠네. 그럼 일단 동건이가 선택하겠지. 몇 가지의 경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 15가지의 가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거야. 동건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5가지가 있어. 음. 15가지? 동건이랑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네. 15가지로 가면 안 되겠네. 즉 동건이가 C를 갔다면 수진이는 C 말고 뭐로 가야 되고 B로 가야 되고, 또는 동건이가 B를 지나쳤다면, 그죠? 수진이가 가야 하는 방법은 거치면 안 되겠지. 즉 동건이가 A, C, B로 간다면 수진이는 A, D, B를 반드시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동건이가 A, D, B로 갔다면 수진이는 A, C, B를 통해서 가야 한다는 거다. 그럼 동건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고 수진이는 6가지인데 얘도 출발 동시에 출발할 거야. 그러니 얘랑 얘를 뭐 해야겠어? 곱해야겠지. 이럴 때는 곱의 법칙을 쓸 거고, 또는 얘는 6가지, 얘가 9가지니까 여기서도 54가지가 나올 거니까요. 두 가지를 뭐 해주자? 더 해주자. 1에서 108가지가 나올 거야. 그런데 이 문제가 웃긴 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쉽게 안 나오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 선만 딱 그어. 그러면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순간 ACB도 구해야 되고 ADB도 구해야 되고 A에서 C 거쳤다가 D 거쳤다가 B로 가는 경우도 구해야 되고 A에서 D 거쳤다가 C 거쳤다가 B로 가는 경우까지 다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 성분 하나 딱 긋는 순간 요지, 또는 여기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바이블이라는 책에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어서 다 경험해보게 될 겁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봅니다.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색칠하는 건요 항상 뭐부터? 제일
많이 붙어있는 놈부터. 자, 예. 제일 많이 붙어있는 놈이 A죠. 자, 일단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으로 칠할 건데요. 같은 색을 또 써도 되는데 붙어있는 애들끼리는 다른 색을 칠해달랍니다. 얘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단 5가지가 있을 테고요. 얘 하나 칠했으니까 요 녀석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줄은 4가지가 될 거고, 이 C는요 얘랑 얘는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요 D는요 얘랑 얘는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요 E는요 얘랑 얘랑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이렇게가 있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540까지 나오십니다. (100원짜리) 동전 1개랑 50원짜리 동전 2개랑 1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서 완전 문제가 달라. 얘랑 얘는 다른 문제야. 그런데 꼭 같이 나와.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50원짜리 2개를 내서 100원을 만드는 경우나 100원짜리 하나를 내서 100원을 내는 경우랑 다른 경우로 보겠다고 한 거야. 지불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런데 지불하는 금액은 100원짜리 하나를 내나 50원짜리 2개를 내나 어떻게 보겠다고 한 거야? 똑같은 걸로 보겠다라고 한 거야. 누구의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야 돼?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훨씬 더 많아야 돼. 겹치는 금액이어도 방법이 다르면 다른 케이스라고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은 단순해. 뭐랑 같냐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같아. 100원짜리 동전으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니까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즉 100원짜리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있겠지.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2개가 있으니까 안 내거나 하나만 내거나 2개를 내다. 총 몇 가지의 경우를 갖겠어? 3가지의 경우를 갖는다. 약수의 개수 할 때도 지수한테 1 더한 것처럼 얘네들이 개수한테 1을 더해준 거야. 즉 얘는 3가지를 갖고, 10원짜리 동전 3개니까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겠지. 몇 가지의 경우? 4가지의 경우. 그런데 여기도 다 안 내는 경우가 들어가 있어. 뭐인 경우는 제외하는데 빵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니까 요 경우의 수에서 빵원 내는 한 가지는 뭐 해주자? 빼주자.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아까도 했잖아. 겹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면 얘는 환전부터 할 거야. 낮은 금액의 돈으로 환전을 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50원짜리 가지고 1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이 100원짜리 50원짜리로 다 환전할 거야. 바꿀 거야. 그럼 100원짜리 50원짜리로 다 바꾸면 50원짜리 몇 개가 돼? 2개가 더 얹어지겠지. 일일이. 그 다음 또 하나 보는 거야. 10원짜리 가지고 50원 만들 수 있어 지금? 안 돼. 왜? 10원짜리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환전하지 않는 거야. 그 말 이해되니? 즉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50원짜리 4개랑 10원짜리 3개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같은 경우의 수를 받습니다. 그러니 5 곱하기 4에 빼기라는 19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가죠. 5,000원짜리 1개, 1,000원짜리 6개,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4개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될까?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뭐 2가지, 7가지, 3가지, 5가지에서 곱한 다음에 1 빼면 돼. 이건 쉬운 거니까 넣어놓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부터 보자? 환전 가능한지 보는 거야. 위에서부터 보는 거지. 1,000원짜리 가지고 5,0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네. 그럼 이거 얹어줄 거야. 5개 되겠지? 그럼 이제 11개 됐어. 그런데 500원짜리 가지고 1,000원 만들 수가 지금 있잖아. 또 얹을 거야. 그러면 몇 개가 늘어나야 돼? 이제 500원짜리는 22개가 늘어날 거란 말이지. 그런데 100원짜리 가지고는 500원짜리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럼 여기서 끝이라는 거야. 그러면 500원짜리 몇 개랑 24개랑 100원짜리 4개 가지고 만드는 25 곱하기 501로 가자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지불하는 금액 환전 가능하면 계속 바꿔주면서 작은 단위를 계속 넓힐 거야. 여기까지 되셨니? 오케이. 자, 넘기시면요. 프린트에는 없는데 연습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제는 243페이지까지는 과제이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수업 시간을 좀 채워보기를 할게요. 왔어. 아예 책이 없다. 아예 책이 없는 우리 예빈이. 아예 살 거야? 사자. 그래도 있긴 해야 돼. 사자. 본인 있는 거지? 네. 아 있어요. 확실한 거지? 네.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지나가면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 나올 건데 오늘 순열까지는 설명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내용을 하기에는 조금 처음 보는 기호들이 있을 테니까 맛만 좀 보여줍시다. 처음 배우는 것 같겠지만 처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중학교스럽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 1, 2, 3, 4, 5 5장의 카드가 있었어. 걔를 가지고 세 자리의 자연수, 이 5장의 카드를 한 번씩만 써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태윤아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몇 개 중에 한 개? 다 까먹었어? 중학교 2학년 거 이렇게나 쉽게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자, 5장의 카드를 가지고 세 자리를 만들 거야.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그래, 5개 중에 하나. 그럼 10의 자리는? 그래, 카드 하나 썼으니까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카드를 2장이나 썼는데 벌써? 그래서 3개 중에 하나겠지.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다. 기억나? 60까지. 이게 순열이야. 순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또 하나 해볼까? 자, 학급의 학생이 5명이야. 자, 반장, 부반장을 뽑을까 합니다. 그럼 반장 뽑히는 애들은 몇 명 중에 한 명? 학급 애들이 5명이니까 5명 중에 한 명을 뽑고, 그치? 부반장은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이겠지. 우리 중학교 때 했다. 이런 게 순열입니다. 그런데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풀었었나, 시훈아? 아이고. 중학교 때 좀만 활성화시켜봐. 중학교 때 거라고, 중학교 2학년 거라고, 대표 2명이라고. 그러면 똑같아. 5명 중에 한 명 뽑을 거고 4명 중에 한 명 뽑을 건데, 그지? A 뽑힌 다음 B 뽑히나 B 뽑힌 다음에 A 뽑히나 어땠어? 같았잖아.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눠버리니? 2로 나눠버렸다. 이게 대표 뽑는 방법이야. 악수하는 방법도 이렇게 풀었다. 우리가 지금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우리 총 9명이서 서로 악수를 했어. 악수한 횟수는 몇 회일까? 라고 하면
악수는 결국 2명이서 악수를 하는 거니까 9명 중에 2명을 뽑아주는 거야. 그러면 9 곱하기 8. 근데 나랑 민준이가 악수 하나, 민준이랑 나랑 악수 하나 어때? 똑같은 거지? 그러니 겹치네. 그래서 2로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구해. 이렇게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하는 거, 이런 건 순서가 필요 없죠. 순열,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는 뜻이야. 얘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순서를 갖는 이런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거고, 조합, 순서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대표를 뽑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뽑을 때 순서가 생깁니다. 순서가 생겨요. 뽑기만 하면 순서가 생겨. 왜? 우리가 동시에 쫙 이렇게 뽑으려고 해도 아무리 시간차로 뽑아도 우리가 쌍둥이 동시대에 나왔다고 안 해. 그 중에서도 뭐는 있어야 되니까 형은 있거든. 우리는 뽑으면 무조건 순서가 생겨요. 우리가 모든 걸 뽑는 순간 뭐가 생긴다는 거야? 순열이 생겨. 근데 조합은 순서가 필요 없거든. 그래서 뽑아놓은 녀석들의 순서를 파괴해 줄 거야. 즉, 2개에 대한 순서를 파괴해 준 거야. 그럼 사실 얘는 2 곱하기 1이어야 했어야 돼. 2개를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 그래서 3개를 뽑을 때가 제일 어려워. 중학교에서 5, 4, 3 이렇게 되겠지만 나눌 때 3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3, 2, 1로 나눈단 말이야. 3개에 대한 순서로 파괴시켜 주는 거야. 이게 조합이야. 그래서 순열은 우리가 대표적인 기호 P를 씁니다. permutation이라는 기호고요. 조합은 C를 씁니다. combination이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N개에서 순서를 갖냐, 순서를 갖지 않냐, 이걸 가지고 R개를 뽑는 요 녀석인데 순서를 가지면 NPR이라고 하고요. 순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NCR이라고 합니다. 요 2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는 다 못 구합니다. 물론 이 순열도 중복되는 순열이 있어서 중복 순열이 있고요. 조합도 중복되는 조합이 있어서 중복 조합이 있는데요. 그거는 너네들이 나중에 선택하게 되는 요런 책, 확률과 통계라는 요런 책에나 나오는 문제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순열과 조합, 일반적인 순열과 일반적인 조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 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이런 개념들을 같이 알면 문제 풀기가 엄청 편할 거라서 틈틈이 노하우는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라는 건데 기호만 생겼다라는 거야. 5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5, 4, 3이었잖아요. 순서를 가진다라고 해서 5개의 숫자 중에서 순서를 가지고 3개를 뽑는 방법입니다. 이게 5P3입니다. 말 그대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5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나열하겠다? 3개를 나열해서 곱하겠다 라는 뜻이야. 하지만 이걸 말로 쓰진 않겠지. 얘는 5 팩토리얼 5 빼기 3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됩니다. 느낌표가 아니고 선생님 뭐라고 읽었어? 팩토리얼이라고 읽었어요. n 팩토리얼. 선생님 대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때는 선생님이 대학을 가고 나서 한 1년인가 지났을 때부터 교육과정이 아예 뜯어고쳐졌어.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아예 미적분 자체를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미적분은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다 하거든. 근데 그런 것도 배우지 않았어, 문과 친구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교차 지원을 해서 공대에 온 거야. 이 미분을 하나 할 줄 모르는 애가 공대에 온 거야. 그러니 걔네들이 곧 대학교에 와서 뭘 해야 되냐면 과외를 해야 돼. 대학 수업을 못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걔네들이 SOS 칠 게 뭐겠어? 이제 우리는 전공자, 수학 전공이 있으니까, 수학교육과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달라. 대신에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슬슬 하면서 이렇게 해줘. 그래서 같이 이렇게 술도 한잔하고. 가다 좀 쉴까? 하면 같이 나가서 담배 한 피고. 대학생인데니까 형이랑 당광김 칠까? 그럼 당광김 치러 가고. 그렇게 과외를 퉁쳐.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 형, 이거 N 이거 뭐예요?
n 느낌표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이 n에다가 힘을 주어서 나한테 얘기했지. 뭐냐? n 팩토리얼입니다. 그치? 문과랑 이과랑 구분하는 방법이래. 문과 애들은 3이라고 읽고 이과 애들은 6이라고 읽어. 왜냐면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싹을 다 곱하겠다라는 뜻이야. 즉 3팩토리얼이라는 거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쭉쭉쭉쭉 해서 n-1까지 쭉 곱하겠다는 뜻이다. 즉 5p3이라는 건 5팩토리얼을 5 빼기 3팩토리얼, 즉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겠다라는 거고, 얘는 5, 4, 3, 2, 1이라는 애를 2, 1로 나누겠다는 뜻이니까 결국 남는 건 5, 4, 3이야.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 라고 한 거고요. 공식으로 기억을 하자면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 이게 수열입니다. 근데 조합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서를 뭐 한다고? 파괴해준다. 얘는 순서를 가지고 알게를 뽑은 상태에서 뽑은 알게에 대한 순서만큼은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NCR이야. NPR이 뭐였어?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었는데 그걸 r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누겠다고. 그래서 요 녀석이 각각 순열과 조합에 대한 공식입니다. 다음 시간에 순열, 조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금요일 날은요, 이 경우의 수만 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거니까 복습해서 오셔야 되고요. 우리 다른 반 애들한테도 똑같이 그랬어. 오늘 배운 것 때문에 부담이 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을 볼래? 라고 했어. 3학년 애들한테도 2차 함수 나간다고 본다니까 2차 함수요? 오늘 배우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2차 방정식의 활용까지 한번 쭉 갈까? 라고 했더니 오늘 한 거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지금 중학교 2학년 배우는데 걔네들도 오늘 배운 거 할래? 아니면 그 전에 배웠던 거 3단원치 할래? 그랬더니 오늘 배운 걸 한다고 했는데 혹시 너희들도 그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걔네들과 어떻게 경우의 수에 아니면 여러 가지 방정식 3, 4차 방정식부터 연립 방정식까지 부등식은 안 넣게. 그렇게 볼래? 어떻게? 뭐 할래? 근데 뭐 복습은 해야 되니까 3, 4차 볼래? 뭐 할래? 뭐가 낫겠어? 야, 너희들이 정해. 난 너희들만 정하면 돼. 그러면 바로 해줄 수 있어. 아, 누가 총대 매기 싫은 거? 자, 보혜야, 뭐 할까? 네? 뭐 할까? 뭐 해도 상관없어? 네네. 아, 진짜? 그래, 그럼 3, 4차 하자. 어? 뭐야, 3, 4차 한다니까 지금까지 의견 안 내다가. 경우의 수로 봅시다. 경우의 수 좀 예의 배우시면 고생하셨습니다.